모처럼 우리 증시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환율이 오늘 크게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2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3.6원 내린 1328.2원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일단 환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미국의 이제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여파로 보입니다. 간밤 이제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준이 이 통화 긴축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게 이 달러와 약세에 좀 영향을 줬는데 일단 장 초반에는 한 10원 정도 하락한 1337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나서 한 10원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32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일단 뭐 단숨에 1350원에서 뭐 20원대까지 오긴 했지만 뭐 여전히 좀 변동성은 많이 이제 크다 이렇게 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1,300원대 초반이면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보통 수준의 어떤 상단 정도에 와 있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홍 기자 말처럼 오늘 시장 안정의 어떤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국은행이 25bp 금리를 올렸습니다.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좀 영향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오늘? 뭐 일단 보통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하면 뭐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주를 이제 꼽는데요. 네. 일단 뭐 오늘 이제 은행이나 보험주가 모두 주가가 올랐습니다. 뭐 신한지주나 KB금융 이렇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상위 은행들이 한 2%대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 25bp 인상은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종 금리가 한 3.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쯤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이제 시각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의 상승은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 때문인데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이 이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4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7조 원 정도 이제 늘어난 수치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좀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예대금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 또 손해보험사의 좀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 이 손보사의 매출에서 좀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 보험인데 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상위 4개사의 이 손해율 평균이 79%인데 보통 이 상위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80% 초반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보다 분명히 낮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손해율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화솔루션 소식이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하던데 유럽 진출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이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번 프로젝트는 이 독일에 있는 하나솔루션 Q셀 부분 R&D 센터에서 좀 시험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는 건데요. 텐덤셀이라는 이 꿈의 태양광으로 불리는 물질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시장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 실리콘 단일셀이 흡수할 수 없는 영역에 이 빛을 추가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잠재적인 발전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꼽히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4년간 이 고효율 셀을 양산을 하고 또 이 모듈을 제조하는 공정과 재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하나솔루션을 포함해서 유럽 내 태양광 관련 기업과 또 연구기관 총 17곳이 참여를 하는데요. 예. 하나솔루션은 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솔루션의 자회사인 하나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 공장을 좀 증설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제 혜택 규모가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하나솔루션 외에도 지금 셀트리온도 거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오늘 좀 증권가에서 셀트리온도 이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주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셀트리온이 이 향후 좀 고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인데 유안타증권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2027년까지 바이오 시밀러 처방에 대한 급여가 이제 6%에서 8%로 늘어난다. 이런 게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미국 내 판매를 지금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좀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이 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이 이 세계적인 바이오 시밀러 회사인데 향후에 이 지금 독점적으로 이 특허를 갖고 있는 여러 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 항체 의약품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셀트리온이 앞으로는 이제 복제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좀 이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의 전망치도 굉장히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지금 레몽레인, 우리 월요일에 다뤘던 종목인데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배경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월요일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인 레몽레인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 배경을 살펴보면 글로벌 OTT인 라쿠텐 비키에서 이 50개국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이 라쿠텐 비키는 전 세계 한 200개국에 이제 서비스가 되는 그런 OTT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50개국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제 시청률이 더 올라갈 거고 글로벌에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레몽레인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위지 스튜디오도 한 1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성장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밝은 종목들의 희망찬 소식들과 함께 다른 쪽에서는 지금 구조조정 칼바람 얘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정규직 희망퇴직에 임원 전원 사직서를 냈다고 하죠. 증권사에서는 계약직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재계약을 안 하는 업체들이 많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부국, 메리츠, 다올, 한양, 이베스트 순이라고 하네요. LG 디스플레이도 직원 200~300명 정도 계열사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정호영 사장이 인력 감축은 없다라고 강하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사는 아닌데 지금 샌드박스 네트워크, MCN 선두 기업이죠.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보도도 오늘 있던데 이 유튜버 크리에이터 광고 시장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일은 어떤 일정을 좀 봐야 됩니까? 네, 내일은 이제 금요일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이 쇼핑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이 되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뭐 유통사나 뭐 의류 업체에서 굉장히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물가 상승 때문에 좀 소비 심리가 많이 둔화가 됐는데 아무래도 내일은 좀 이제 기업과 고객들이 모두 좀 큰 소비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밤 미국은 추수감사절 휴장이고요. 내일 밤에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까지만 장이 열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